안녕하세요. 지금부터 CN 스터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습니다. 목차는 팀 구성 및 역할, 배경, 일정 및 기술 스택, 모델 태스크, 앱 디자인과 기능, 시연 영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팀장인 저, 민기님, 강우님, 형종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이 아동 언어 발달을 위한 앱을 개발하게 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아이들의 언어에 노출될 기회를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언어적 자극을 주어 아이들의 언어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앱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한 앱을 개발하게 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저하됐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한글과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호기심이 많은 4세에서 7세 아이들이 앱을 이용하여 스스로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발적인 학습 방법을 터득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한글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한글과의 친숙함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앱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물 촬영 및 사전 기능입니다. 앱을 이용해 아이들이 궁금한 사물을 촬영하거나 업로드하면 클립 모델을 통해 사물의 이름을 파악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촬영한 사물의 이미지가 설명과 함께 저장되어 재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호기심을 해결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동화 기반 퀴즈 기능입니다. 동화 영상을 시청한 후 동화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레그와 LLM 모델을 통해 제공하여 한글 단어와 문장을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독해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TTS 기능을 활용하여 퀴즈 문제를 읽어줍니다. 이 기능의 기대 효과는 영상 미디어와 친숙한 아이들에게 동화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위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아이는 스스로 퀴즈 문제를 풀면서 성취감을 얻는 과정을 통해 자발적 학습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노션을 기반으로 업무를 분배하고 일일 단위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였습니다. 일정 이내 완료되지 못한 업무가 있을 경우 지원 인력을 추가하거나 추가 업무 시간을 할애하여 완수하였습니다. 계획된 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5주차에 추가적인 기획회의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AWS에서 GCP로 변경하고 레그 모델 기반의 퀴즈 생성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그마와 플러터를 사용하여 프론트엔드 태스크를 진행하였고, AI 모델은 총 3가지로 선정했습니다. 서버는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SQL, 구글 컴퓨트 엔진을 활용해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 태스크와 관련해 민기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 태스크 발표를 맡은 발표자 김윤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AI 모델로 클립, 네이버 클로바 보이스, 제미니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첫 번째 기능의 컨셉은 사전입니다. 실제 이제 사전을 보시면 두꺼운 책에 작은 글씨가 빽빽히 들어갈 정도로 많은 것을 담아야 한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잖아요. 대상인 이제 4세, 7세를 고려하여 줄인다고 해도 여전히 적지 않은 단어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정한 의미의 사전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느 클래스까지 포함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CNN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클래스를 하나라도 추가할 시 처음부터 다시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정한 것이 바로 클립 모델입니다. 클립 모델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클래스 구분을 자연어 처리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즉 학습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클래스 추가 시 필요한 리소스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로는 모델의 강건성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사용할 이미지와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용자가 4세에서 7세라고 가정한다면 더더욱이 깔끔한 이미지를 기대하기 힘들 걸로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클립을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적인 CN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클립의 사용법입니다. 사전 컨셉이기에 하단에 있는 백오브 워드 베이스 기반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클립은 일단 인터넷에 흩어진 4억 개 가량의 사진을 학습한 모델입니다. 저희는 그 특성을 잘 이해해보고자 한국어 검색, 영어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수집한 뒤 테스트를 해보았고, 역시 예상한 대로 영어에 치중된 학습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영어 클래스 사용을 결정하고 한국어 기초 사전에 기반하여 한국어와 연결된 영어 클래스를 시합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어, 영어 간의 관계가 1대 다일 경우 어떤 영어 클래스를 사용해야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이 역시 이미지 크롤링을 통해 모델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학습이 잘 된 단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예시로 노트북은 랩탑이 학습이 많이 되었다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언급한 이제 클래스의 범위를 언제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파라미터로 클래스를 받아 클립을 모델을 수행하는 API를 구축해 보았습니다. 모델 성능 테스트 결과입니다. 정확도 외의 추가적인 지표로 라벨을 맞췄을 때와 틀렸을 때의 평균 확률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모델이 얼마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구분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클립 모델을 한국어로, 영어로, 학습이 잘 된 영어로 논문이 표기된 것처럼 어퍼트 오브 모두 테스트해 본 결과 어퍼트 오브라는 단어를 포함시켰을 때 정확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나 코클립보다 여전히 약소하게 정확도가 낮았는데 원인을 살펴보니 저희 데이터셋 자체에 직접 촬영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독 그 직접 촬영본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직접 촬영본에서 가졌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국수와 같이 문화적 색채가 강한 사진에서 특히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이었고 저희가 사실 닥적 컨셉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었기 때문에 기존 영어 클립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TT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TS는 타입캐스트와 클로버 보이스 모두 고민하였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입캐스트가 URL을 여러 번 요청하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좀 신속성이라는 사용자 환경 측면을 고려해서 클로버 보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화책 기반 퀴즈에서 사용된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GPT 3.5와 제미니의 퀴즈 생성 결과입니다. 빨간 부분을 보시면 할루시네이션이 심각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라그 기법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LLM은 다소 텍스트가 짧은 경향이 강한 제미니로 선정하였습니다. 라그는 이제 도큐먼트 로더, 텍스트 스플릿, 엠베딩,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의 단계를 거칩니다. 활용한 도큐먼트가 텍스트 파일이라서 저희는 OS 리더를 활용하였고 동화책 텍스트 자체가 전부 천자 이하라는 점과 더불어서 라그란 모델이 전체적인 맥락 파악에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텍스트 스플리터는 굳이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논문에서 이룬 것처럼 결과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벡터 DB에는 동화책별로 다음과 같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검색기를 동화책 색인용으로만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그래도 간간히 나타나는 할루시네이션, 세이프티 레이팅 에러, 이상한 한국어 어감, 문제 다양성 부정, 반말 사용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문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차례대로 반말과 한국어 어감에 주의를 줬고 동화책 스토리 순서대로 퀴즈를 생성하는 경향이 커서 주어진 컨텍스트의 시간적 순서를 신경 쓰지 말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문제의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할루시네이션과 세이프티 레이팅스를 개선하고 원하는 형태의 퀴즈 데이터를 얻기 위해 원샷 프롬프팅을 활용하였고 랭체인 기술을 활용해 포맷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게인이라는 것에 다그치는 문구를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개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그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퀴즈가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퀴즈 30개 반복 생성 시 3개 정도로 저희가 지표를 줄일 수 있었고 이에 다양한 문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의 다양성을 보다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앱 차원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랜덤하게 배정하도록 구축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라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여러 가능성을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야 동화책 기반의 쉬운 퀴즈를 생성해 보았지만 그 과정에서 할루시네이션을 대폭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이 수능 또는 자격증 시험들과 같이 텍스트 기반 시험 문제를 생성하는 AI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좋은 LLM을 활용하고 더욱 구체화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한다면 추가적인 겐 기법을 활용해서 검수해줄 AI를 함께 이용한다면 충분히 제품화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앱 디자인과 기능에 대해서 영현님께서 발표를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측면으로 구성된 플로우 차트입니다. 앱이 구동되기 시작하면 스플래시가 작동하고 첫 화면인 로그인 화면을 기준으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용자가 카메라 촬영과 나만의 사전, 퀴즈 기능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화면에서는 사용자 프로필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DB로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와 MySQL을 사용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를 통해 사용자들이 촬영한 사진과 동화 표지 등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옵니다. 그리고 MySQL을 이용하여 앱 DB를 관리합니다. 사용자가 퀴즈 문제 생성을 요청하면 VM을 통해 레그 모델이 벡터DB에 저장된 동화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 퀴즈를 프롬프트가 제공하는 형식으로 맞게 생성해 줍니다. 사용자가 사진을 촬영하면 VM을 통해 클립 모델이 구동되고 이미지를 분류합니다. 초기 결과는 영문으로 분류되며 MySQL에 사전 DB 내 한글 데이터와 대조 후 결과적으로 한글 라벨을 반환합니다. 저희 앱의 메인 컬러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RGB 계열의 자극적인 색상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앱 아이콘과 로고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기호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물 촬영 기능을 구현하는 페이지입니다. 촬영 및 업로드한 사물, 이미지와 사물에 대한 정보가 스토리지와 DB에 저장되고 사용하기 버튼을 누를 시 다음 페이지에 이미지 경로가 전달됩니다. 업로드 카메라 스크린에서 받아온 이미지를 출력하니 해당 이미지 라벨을 클립 모델을 통해 분류한 후 출력합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를 경우 파이어베이스와 SQL에 접근하여 사진 및 데이터 정보가 저장됩니다. 동화를 기반으로 한 퀴즈가 생성되는 페이지입니다. 레그 모델을 통해 문제가 딕셔너리 형태로 생성된 후 문제와 옵션, 정답의 형태로 퀴즈가 생성됩니다. 퀴즈를 생성하기 전 미리 비어있는 퀘스천 리스트에 딕셔너리 형태로 문제가 담긴 후 요소를 하나씩 꺼내 출제되는 방식으로 코드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문제를 풀 때 정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알림 위젯을 사용하여 팝업창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앱 기능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스플래시 화면이 나오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구글 혹은 일반 로그인을 진행하고 처음에 나만의 사전을 클릭 시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 후 클립을 통해 사물명을 분류합니다. 카메라로 사물 촬영을 진행한 다음 촬영한 이미지가 클립을 통해 사물명으로 분류됩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만의 사전에 사물명과 설명이 저장이 되고
TTS 기능을 통해 고양이,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DB에서 동화 데이터를 받아와 동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원하는 동화를 시청한 다음에 개와 고양이, 퀴즈 버튼을 누르면 레그와 LLM을 통해 동화 기반의 퀴즈가 생성됩니다.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키우던 동물은 뭔가요? 정답을 클릭하면 정답 여부 팝업창이 뜹니다. 할아버지께서 구슬을 주신 사람은 누구였나요? 구슬을 찾을 때 개는 무엇을 했나요? 총 3문제를 풀고 나면 결과가 출력됩니다. 똑같은 동화를 골랐을 경우에 레그와 LLM을 통해서 퀴즈가 생성이 되는데 개와 고양이가 헤엄을 쳤던 곳은 어디인가요? 아까와는 다른 문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개와 있습니다. 고양이가 싸운 이유는 뭐였나요?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살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결과가 출력되고 나의 프로필에서는 로그아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팀원분들과 지난 프로젝트를 회고하면서 느낀 점을 작성하였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고 같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기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참조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CN스터디의 긴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팀원과 모든 팀원들에게 수고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